세말트먼은 왜 위험을 말하면서 확장했을까? 에피소드 6. 통제와 확장의 모순. 우리는 보통 위험을 말하는 사람은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한다.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은 속도를 늦추고 가능하면 멈추려고 할 거라고 기대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야 맞는 것처럼 보인다. 위험하다고 인식한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위험을 누구보다 크게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위험이 있는 영역을 가장 빠르게 확장한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행동이다.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남는 사람들은 이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위선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무책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 행동이 정말 모순일까? 아니면 우리가 위험을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단순한 걸까? 우리는 보통 위험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한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영역 전체를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의 위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위험에는 크기와 방향이 있고 속도와 범위가 다르다. 어떤 위험은 느리게 다가오고 어떤 위험은 갑자기 터진다. 어떤 위험은 통제 가능하고 어떤 위험은 통제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모든 위험은 같은 방식으로 다뤄져야 할까? 아니면 위험의 성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할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는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꾼다. 어떤 위험을 없애면 그 자리에 새로운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위험을 없애겠다는 목표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이 될 때도 있다. 이 지점에서 사고의 방향이 달라진다. 위험을 없애려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이 커지기 전에 개입하려는 사람. 위험이 통제 불가능해지기 전에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 구조를 만들려는 사람. 이 관점에서는 속도가 중요해진다. 느리게 움직이면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커진 뒤에야 반응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통제를 안전과 동일시한다. 통제하고 있으면 안전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통제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통제는 항상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문제가 커진 뒤에야 작동하는 통제는 통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습에 가깝다. 그래서 어떤 선택에서는 통제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장해서 구조를 만드는 쪽이 더 통제에 가까운 행동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은 무작정 빨리 가라는 뜻이 아니다. 위험을 모른 척하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위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커지기 전에 개입하려는 태도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 위험을 말하면서 확장하는 사람은 위험을 부정하지 않는다. 위험을 숨기지도 않는다. 다만 위험을 이유로 멈추는 대신 위험이 어디에서 어떻게 커지는지를 먼저 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지점에 구조를 세운다. 규칙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고정한다. 우리는 종종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좋은 태도라고 배운다. 물론 조심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조심성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심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조심하는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특히 기술처럼 속도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늦은 조심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질문이 바뀐다. 위험한가, 안전한가가 아니라 이 위험은 언제 커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행동의 기준이 달라진다. 단순히 마치 멈출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서 구조를 만들지를 고민하게 된다. 위험을 말하면서 확장하는 태도는 사실 위험을 과소평가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위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일 수 있다. 통제하지 못할 위험은 내가 손을 놓고 있을 때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판단. 그래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사고방식에서는 완벽한 안전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불안전한 상태에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그 상태에서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한다.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 안에서 확장을 허용한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판단한다. 확장이 성공하면 용감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문제가 생기면 무모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항상 사후적이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선택이 어떤 사고 구조에서 나왔는지다. 위험을 외면한 확장이었는지 아니면 위험을 전제로 설계된 확장이었는지. 이 차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나타난다. 위험을 전제로 한 확장은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험을 부정한 채 진행된 확장은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린다. 예상 밖의 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을 말하면서 확장한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기다리기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선택. 위험을 피하는 대신 위험이 작동하는 방식을 먼저 정의하려는 태도.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책임이다. 우리는 종종 안전을 정지 상태로 상상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제재지지 않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순간도 있다. 특히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멈춰 있는 선택은 가장 취약한 선택이 된다. 생각의 출발점은 여기서 갈린다. 위험을 말하는 순간 멈추는 사람과 위험을 말한 뒤 구조를 만드는 사람, 통제를 이유로 확장을 거부하는 사람과 확장을 통해 통제의 조건을 만들려는 사람. 이 둘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알렉스 카프를 이야기한다. 왜 그는 기술의 가능성보다 기술이 사용되는 방향을 먼저 고민했을까? 에피소드 7. 기술은 누구의 편인가?